우동 한 그릇. 해마다 섣달 금음날이 되면 우동집으로서는 1년 중 가장 바쁠 때이다. 북해정도 이날만은 아침부터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보통 때는 밤 12시쯤이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이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10시가 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다. 사람은 좋지만 무뚝뚝한 주인보다 오히려 단골 손님들에게 주인 아줌마라고 불리는 그의 아내는 분주했던 하루의 담례로 임시종업원에게 특별 상여금과 국수를 들려서 막 돌려보낸 참이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막 나가고 슬슬 문 앞에 간판을 들여놓으려던 때 출입문이 드르륵 하고 힘없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6살과 10살 정도의 사내 아이들은 새로 산 것 같은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서 오세요. 라고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그 여자는 머뭇머뭇 말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뒤에서는 두 아이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난로 옆에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주방 안을 향해 우동 1인분! 하고 소리쳤다.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시 세 사람을 보고는 예! 하고 우동 한 덩어리에 반 덩어리를 더 넣었다. 손님과 아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주인은 서비스로 우동을 평소보다 더 많이 삶은 것이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 한 그릇이 나왔다. 우동 그릇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는 세 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린다. 맛있네요. 라는 형의 목소리. 엄마도 드세요. 하며 국수를 한 가닥 집어 어머니의 입으로 가져가는 동생. 다 먹은 후 150엔을 지불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머리를 숙이고 나가는 새 모자에게 주인 부부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인사했다. 새해를 맞이한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냈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끝내고 10시를 막 넘긴 참이어서 가게를 닫으려고 할 때 드르륵 하고 문이 열리더니 두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날의 마지막 그 손님들임을 알아보았다. 저 혹시 우동 한 그릇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처럼 2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우동 1인분! 하고 커다랗게 소리쳤다. 네! 우동 1인분! 주인은 대답하면서 막 꺼버린 화덕에 불을 붙였다. 저 여보,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조용히 귓속말을 하는 아내에게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불편할 거요. 라고 말하면서 남편은 둥근 우동 하나 반을 삶았다. 여보, 무뚝뚝한 얼굴을 하고 있어도 좋은 구석이 있네요. 미소를 머금은 아내 옆에서 주인은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우동을 그릇에 담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우동 한 그릇을 둘러싼 새 모자의 이야기 소리가 주인 부부에게 들려왔다. 아, 맛있어요. 올해도 북해정에서 우동을 먹네요. 내년에도 먹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다 먹고 나서 150엔을 지불하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향해 주인 부부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날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로
그들을 배웅했다. 그 다음에 북혜정은 연호해보다 더욱 장사가 잘 되는 중에 섣달 금음날을 맞이하게 됐다. 북혜정의 주인 부부는 누가 먼저 입을 열진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했다. 10시가 넘어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다. 이번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적혀있던 메뉴표가 150엔으로 바뀌어 있었다. 이번 테이블 위에는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이 놓여 있었다. 10시 반이 되자 손님들의 발길이 끊어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새 모자가 들어왔다. 형은 중학생 교복,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두 아이의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방코트 차림 그대로였다.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로 맞이하는 여주인에게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우동 2인분 괜찮을까요? 네, 여기 이쪽에 앉으세요.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면서 여주인은 거기 있던 예약석이란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 카운터를 향해서 소리쳤다. 우동 2인분! 우동 2인분! 큰 소리로 답한 주인은 둥근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집어넣었다. 우동 2그릇을 함께 먹는 새 모자의 목소리가 예전보다 밝게 느껴졌다. 카운터 안에서 무심코 둘의 눈이 마주치자 여주인은 미소를 지었고 주인은 여전히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로도 그리고 준,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구나. 고맙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실은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부상을 입었잖니. 보험금만으로는 부족해서 매달 5만 원씩 보내고 있었단다. 네, 알고 있어요. 형이 대답했다. 주인 부부는 꼼짝 않고 가만히 듣고 있었다. 원래는 내년 3월까지 보내야 했지만 오늘 전부 보낼 수 있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야. 시로도는 열심히 신문 배달을 해주고 주는 매일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해준 덕분에 엄만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한 덕에 회사에서 특별수당을 받았단다. 그 돈으로 남은 금액을 전부 보낼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잘 됐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저도 신문 배달 계속 할래요. 엄마, 준하고 저 엄마한테 비밀이 있어요. 그건 11월 첫째 일요일 준이 학교에서 수업에 참관하라는 편지가 왔었어요. 준이 쓴 글이 북해도 대표로 뽑혀 전국 글짓기 대회에 나가게 돼서 수업 참관일에 이 글을 준이 낭독하게 되었대요.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에게 보여드리면 무리해서라도 회사를 쉬실 것 같아서 준은 그걸 감췄어요. 그걸 준의 친구들에게 듣고 제가 참관일에 갔었어요. 그래, 그랬었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모두에게 글을 쓰게 하셨는데 준은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만 듣고 북해정 얘기라는 걸 알아서 사실은 얘가 무슨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내용은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많은 빚을 남겼다는 것,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신다는 것, 제가 아침 저녁으로 신문 배달하고 있다는 것 전부 써 있었어요. 그러고서 12월 31일 밤 셋이서 먹은 우동 한 그릇이 그렇게 맛있었다는 것.
셋이서 단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신 일. 그 목소리는 저희들에게 힘내, 너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주는 어른이 되면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라는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 제일의 우동집 주인이 되는 거라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었어요. 카운터 안쪽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을 주인과 여주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카운터 깊숙이에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터져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다. 다 읽었을 때 선생님이 준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주었으니까 여기에서 인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시로도는 어떻게 했니? 갑작스러워서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방금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엔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을 펴고 커다란 목소리로 읽고 있는 동생을 보니 우동 한 그릇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우동 한 그릇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웃다가 넘어질 듯이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고,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즐거운 금음날 밤의 광경이었다. 그들은 우동을 다 먹고 300엔을 내며 잘 먹었습니다 라고 깊이 머리 숙여 인사했다. 점점 멀어져가는 세 사람에게 주인 부부는 1년을 마무리하는 커다란 목소리로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며 배웅했다. 다시 1년이 지났다. 북해정에서는 밤 9시가 지나서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렸지만 그 새 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2번 테이블을 비우고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북해정은 장사가 잘 돼 가게 내부 수리를 하게 됐다. 테이블이랑 의자도 새로 바꾸었지만 그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새 테이블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 낡은 테이블 단 하나가 중앙에 놓여 있었다. 아니, 이 테이블은 뭐지? 하고 의아해하는 손님에게 주인 부부는 우동 한 그릇 이야기를 하며 우리를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 세 사람이 와줄지도 모르니 그때 이 테이블로 맞이하고 싶다고 설명하곤 했다. 그 이야기는 손님들 사이에서 행복의 테이블이라는 이야기로 전해졌다.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여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 테이블이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을 하는 젊은 커플도 있을 만큼 상당한 인기를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수년의 세월이 흐른 어느 해 섣달 금음날, 가족처럼 지내고 있는 이웃 상인들이 각자 가게를 닫고 북해정으로 모이고 있었다. 북해정에서 섣달 금음의 풍습인 해넘기기 우동을 먹은 후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이웃들과 그 가족이 모여 가까운 신사에 새해 첫 참배를 가는 것이 5, 6년 전부터 관례가 됐다. 그날 밤 9시 반쯤 생선가게 부부가 회를 가득 담은 큰 접시를 양손에 들고 들어온 것이 신호라도 되는 것처럼 매번 모이던 30여 명의 이웃들이 술과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었고 가게 안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다. 이번 테이블 이야기는 그들도 알고 있었다. 말은 안 해도 아마 올해도 비오던 채로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섣달 금음날 10시 예약석은 비워두고 비좁은 자리에 다 같이 조금씩 자리를 좁혀 앉아 늦게 오는 이웃을 맞이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는 사람, 카운터 안에서 돕는 사람, 멋대로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는 사람 등등으로 떠들썩했다. 폭탄 세일 이야기, 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일, 손자가 태어난 일 등 번잡함이 절정에 달한 10시 반이 지났을 때 입구의 문이 드르륵 하고 열렸다. 몇 사람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고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췄다. 오버코트를 손에 든 정장 슈트 차림의 두 청년이 들어왔다. 다시 얘기가 이어지고 시끄러워졌다. 여주인이 죄송하다는 듯한 얼굴로 죄송하지만 만석이라 라며 거절하려고 했을 때 전통복을 입은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며 들어와서 두 청년 사이에 섰다. 가게 안에 있는 모두가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다. 저 우동 3인분 괜찮겠죠? 그 말을 들은 여주인의 얼굴색이 변했다. 십수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눈앞에 세 사람과 겹쳐진다.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있는 주인과 방금 들어온 세 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면서 여보! 하고 당황해하고 있는 여주인에게 청년 중 하나가 말했다. 저희는 14년 전 섣달 금음날 밤 모자 셋이서 우동 한 그릇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더 이상 오지 못했지만 그때 우동 한 그릇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의사 국가고시 합격해 교토의 대학병원에서 소아과 신입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부턴 삿포로의 종합병원으로 오게 돼서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지 묘에도 들릴 겸 왔습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은 되지 않았지만 교토에 있는 은행에서 일하는 동생과 함께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사치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건 섣달 금음날 어머니와 셋이서 삿포로의 북해정을 찾아와 우동 3그릇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던 주인 부부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넘쳐 흘렀다. 입구에서 가까운 테이블에 진을 치고 있던 야채가게 주인이 우동을 입에 머금은 채 있다가 그대로 꿀꺽하고 삼키며 일어나 여봐요 주인 아줌마, 뭐하고 있어요? 10년간 이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린 섣달 금음날 10시의 약속이잖아요. 어서 안내해요, 안내. 야채가게 주인의 말에 번뜩 정신을 차린 여주인은 말했다. 정말 잘 오셨어요. 자, 들어오세요. 여보!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무뚝뚝한 얼굴을 눈물로 적신 주인은 큰 소리로 답했다. 네, 우동 3인분! 예기치 않은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이 그치고 창문에 비친 북해정이라고 쓰인 간판이 한 발 앞서 부러제치는 정월바람에 휘날리고 있었다.